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요, 네, 지난 며칠 전에, 네, 그 사전평가 이제 시험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박선화님께서 이제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어요. 그, 그 구술 시험에서 한국의 경제 발전이 급격히 발전한 이유에 대해 그 이제 문제가 나왔네요. 그래서 이걸 이제 올려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서둘러 가지고 이거 만드는데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지금 이제 제가 저녁 먹을 시간인데 이걸 포기하고 저녁을 늦게 먹더라도 이거를 이제 빨리 올려서 이 주제가 나온 그 대답한 분들의 그하고 한번 이제 얼마나 비슷한지 한번 제가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저도 뭐 완벽하게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이 급격히 발전한 이유.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를 정리를 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제가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 그렇게 아주 제 마음에 싹 들진 않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박선아님께서도 얘기하셨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글쎄요, 빨리빨리 문화 덕분이라고 했는데요. 이 말이, 그렇죠. 사전 평가에서는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조금 부족하죠. 제가 부족하지 않았다면 이 문제를 안 만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는요, 뭐 영주형 종합평가, 뭐 기화형 종합평가에서도 좀 이게 계속, 이거는 뭐 계속 내년에도 뭐 앞으로도 계속 반복해서 나올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오늘 하루 아무 밖에도 안 나가고 이것만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가장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뭐라 그럴까 비교하기가 좋은 게요. 이제 북한하고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북한하고 비교 자료를 서둘러서 만들어 봤습니다. 서둘러서 만들었는데요. 보겠습니다. 그, 1950년 이제 6.25 전쟁 이후에 한국과 북한의 이제 비교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전쟁을 이제 나고 이제 막 그 망가지고 사람도 많이 죽고 막 정말 뭐 어디든지 뭐 밥 먹을 때도 식당도 다 부서지고 그렇잖아요. 그때 이제 어떻게 했냐 이제 한국은 이제 고급 인력 양성을 통한 국가 발전을 이제 시작했고요.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그 한국에게 굉장히 큰 지원을 했습니다. 뭐 식량뿐만 아니고 뭐 그 건설에 필요한 이런 이제 그런 자재까지. 네, 그때가 이제 박정희 시대인데요. 박정희 대통령 시대고요. 그리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중공업 육성 정책을 폈습니다. 그때부터. 근데 북한은 이제 제가 그 자료가 없어서요. 그냥 있는 자료만 이제 가지고 왔고요. 1954년에 이제 모든 거를 이제 국가 소유로, 국가 소유, 한국처럼 개인의 이제 소유가 아니고 그 사상과 체제가 완전히 다르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 국가 소유로 돌아갔고요. 중국의 지원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한국처럼 이렇게 만족할 만한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제가 자료를 찾다가 시간이 없어서 요거는 이제 중국 지원에 대한 건 자세한 걸 제가 찾지 못했고요. 어,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이제 북한은 뭐 지금도 이제 해외에 파견을 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예전에 하지 않았지만은 해외 노동자 파견 54개국에 파견해서 뭐 예를 들어 이제 독일의 간호사, 광부 아시죠? 그 석탄 그 굴 속에 들어가서 그 뭐죠 석탄이나 이런 거를 채굴하는 거죠. 그 중동의 건설 노무자도 파견하고요. 이 당시가 이제 1963년도 이제 그때기 때문에요.
저희 아버지도 이 중동에 뭐죠, 통역, 외국어 통역으로 이제 돈 벌러 가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잘 알고 있죠.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이제 탈북자분들이 이제 한국에 많이 지금 넘어오셨잖아요. 그분들 뭐 이야기라든가 뭐 뉴스라든가로 봤을 때 월급을 뭐 한국처럼 본인이 받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받아서 10% 정도만 준다고 하는데 10%도 그것도 받으려고 막 서로 가려고 하는데 그것도 자격이 뭐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도망갈까봐 안 되고 결혼한 사람만 되고 하여튼 이제 이런 거고요. 러시아나 뭐 중국 뭐 식당 종업원 이쪽으로 이제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한국은 이 당시에 이렇게 파견해서 굉장히 큰 해외에 뭐랄까 자금이 들어왔죠. 그것도 이 중공업 육성 정책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 미국의 이런 거에 굉장히 발전하는데 도움이 돼서 이 당시에 이제 많이 알려진 얘기지만 그 당시에는 북한이 더 잘 살거나 비슷하거나 뭐 더 잘 사는 그런 경제 수준이었는데 이때부터 바뀌기 시작한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급격하게 바뀌기 시작해서 한국에는 이제 새마을 운동이라는 게 벌어져서 농촌도 잘 살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나라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는요, 그 나라의 농촌을 가보라 그러면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도시가 화려하고 해도 농촌이 가난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뭐 부자가 아니죠. 3대 붉은기 쟁취운동 그때는 이제 뭐 국가에서 다 쌀도 주고 배급제 되고 같이 이런 걸 했는데 발전 속도는 완전히 차이가 났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또 극복 시기가 있어요. 한국에도 이제 IMF 시대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자살하는 사람 많이 생기고, 예? 그렇죠? 근데 북한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통계청 자료를 보면요. 33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나왔어요. 미국 통계청에서는 그 영향으로 50만 명에서 6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었다고 나왔어요. 사망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지원을 받은 한국과 중국의 지원을 받은 북한과 차이는 이렇게 차이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이제 진심으로 도와준 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는 중국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 온 국민이 나와서 금모으기 운동을 해서 돈을 모았어요. 국가에 다 국가에다 보냈단 말이에요. 집에 뭐 숟가락, 뭐 반지, 애기 반지 이런 거 막 모아가지고 그때 물론 자살한 사람도 증가를 했지만은 또 그렇게 뭐랄까 굶어 죽은 사람은 없죠. 자살한 사람은 있었지만 뭐 북한처럼 이렇게 뭐 굶어 죽거나 그런 경우는 아니죠. 국가가 가난한 거지 국민이 가난한 것도 이제 있긴 있었지만은 이제 비교가 안 되죠. 네, 이렇게 극복을 했고요. 이제 여기 이제 뭐 지금 이제 GDP라고 그게 이제 세계 12위가 됐고요. 이건 이제 2019년 자료인데 북한 거는 뭐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 자료를 보면 뭐 한국의 2.7% 지금은 더 떨어졌겠죠. 뭐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 새마을 운동, 이제 농촌 이런 거 잘 살기 이런 거잖아요. 그 전에 이제 북한의 우리 문재인 대통령 하고 김정은하고 만나서 이런 TV 중계 방송도 나왔지만 농촌이 보이진 않고 그냥 특별히 만들어 놓은 영화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세트장처럼 그런 게 보이는데 그걸 또 이제 믿는 사람도 있겠죠. 그건 이제 영화 세트장처럼 이렇게 평양 시민만 이렇게 특별히 대우를 해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또 국민 총소득 이제 GNI라고 하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세계 11위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한 거죠. 이제 이것도 한국의 5.6% 2008년 기준으로 북한이 지금 뭐 더 훨씬 더 떨어졌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봤고요. 그러면 이제 또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앞으로 이제 또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은 대답을 하실 때 딱 뭐 짧은 시간에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두 가지를 제가 정했어요. 인재 양성의 결과, 교육열과 우수한 노동력. 이게 우수한 노동력이라는 게 좀 있어야 되는데요.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앞으로 뭐 중간평가, 뭐 사전평가를 마치신 분들이 이제 뭐 영주형 종합평가, 귀화형 종합평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 읽어보면요. 자연 자원, 기술 자본이 많지 않았던 한국은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하여 수출을 통해 외국에서 돈을 벌어오는 방식으로 경제 성장을 시작하였다. 1960년대에는 옷, 신발, 가발 등 주로 경공업 제품을 수출하였고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면서 철강, 자동차, 선박 등 중화학 공업 제품을 주로 수출하였다. 2000년대 이후 한국이 많이 수출하는 상품은 반도체, 선박, 자동차, 휴대품, 석유 제품 등이다. 이랬습니다. 자, 여기서요. 한국의 그 자연 자원, 기술 자본이 많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특히 자연 자원. 북한에 뭐 어마어마한 자연 자원이 있죠. 제가 이 시간에 이제 다 나중에 말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이제 한국 서로 통일이 돼서 이거를 활용한다면 정말 뭐 엄청나게 더 또 발전을 하겠죠. 근데 북한은 사회 그런 체제가 기술이나 이런 게 전혀 이런 걸 활용하지 못하니까 지금 그렇게 아주 세계 최빈국으로 지금 이제 막장 국가가 돼 있는 거죠. 국민들은 다 굶어 죽고 문제가 좀 심각한데요. 참 이런 걸 좀 배워야 되는데 한 사람만 뚱뚱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네. 자, 교육열과 노동력, 자원, 기술 자본이 부족했던 한국이 수출을 크게 늘리면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의지와 가난해도 공부하겠다는 교육열이라고 할 수 있다. 우수한 노동력을 활용하여 놀라운 성장을 이뤄낸 한국의 경제 성장에서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되었던 것이다. 한국 경제는 앞으로도 더욱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한국은 우수한 노동력 확보는 물론 첨단 기술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네, 그래서 네, 뭐랄까 인재 양성, 교육열, 노동력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네. 자, 그리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자동차 미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 사진 보이시죠? 네. 자, 한강의 기적을 이루다 이제 정리해 보면은요. 한국의 경제 성장 배경에는 가난을 이겨내고 잘 살아보겠다는 한국인의 의지와 노력이 있었다. 한국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은 이제 2014년에 28,000달러를 넘어섰다. 지금은 이제 2020년이니까 3만 달러를 넘어섰는데요. 한국의 산업 구조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선진국형 구조다. 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이제 중요한 여기 나와 있네요.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하다. 한국은 2013년 글씨를 좀 크게 해보겠습니다. 글씨를 더 크게 가리더라도 2013년에 무역 규모 1조 달러를 돌파하여 세계에서 8번째로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가 되었다. 교육을 통해 기술을 배운 우수한 노동력 덕분에 한국의 수출이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건 2013년 자료인데 지금은 이제 더 올라갔죠.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빨리빨리 문화라고 얘기하셨죠? 네.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빨리빨리에다가, 그냥 빨리빨리만 말하면 사람이 그 빨리빨리 하다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물건도 제대로 못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빨리빨리에다 이제 좀 보충 설명, 오늘 좀 들으신 내용을 좀 보완해서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중급 이래 여러분들이 다 보신 내용이라서 제가 특별히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제 중간부터 읽어보면 처음부터 한국 사람들이 모든 일을 빨리빨리 한 것은 아니다. 조선시대에는 한국 사람이 느긋한 성격이었다. 그런데 1970년대, 80년대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빨리빨리 잘하자. 이제 왜냐면 그 이제 외래어로 말하면 타이밍이 중요해 이런 말 들어보셨죠? 딱 그 시기를 놓치면 예, 나중에 해도 소용없는 그런 게 있어요. 타이밍, 뭐 그 시기, 그게 이제 빨리빨리라는 말하고 이제 같은 이제 그 속에 들어있는 말이죠. 이러한 빨리빨리를 잘하자 문화 덕분에 한국은 짧은 시간에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발전했고 인터넷 속도도 세계 1위가 되었다. 자, 뭐 이건 이제 더 읽어도 그렇고요. 하여튼 국민 소득이 이렇게 60년, 70년, 80년, 90년, 2001년, 지금 2020년이니까 이렇게 쭉쭉 올라갔다 이거죠. 네. 그렇죠? 인터넷 속도 뭐 이런 것도 이제 다 인터넷 속도가 빨라야 일을 빨리빨리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계속 뭐 느려 터지고 그러면은 그 시간에 다른 걸 못 하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럼 또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정리입니다. 한국 첨단, 이게 좀 더 글씨를 크게 해야 되겠네. 제가 자꾸 이게, 네, 자, 크게 하게 했습니다. 첨단 산업 시대 무역 강국이 되다. 한국이 무역 강국이 될 수 있었던 데에는 반도체, 석유 제품, 자동차, 무선 통신 기기 등 첨단 산업 제품의 수출이 큰 역할을 하였다. 한국은 미국, 중국, EU 등 세계 여러 나라와 자유무역 협정을 맺고 무역 강국으로 성장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중요한 게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네, 한국은 이제 한국도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 뭐 자기도 이제 받은 만큼 또 다른 나라한테 이렇게 해야죠. 그렇죠? 네. 한국은 1996년 세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하여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한국은 아셈, 에이펙, 뭐 G20, 뭐 정상회의 등을 개최하고 아셈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세계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은 해외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변화한 첫 번째 사례이다. 네, 이렇게 여러분 이제 보시고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제가 준비를 했는데 그게 어디로 사라졌나? 안 되는데. 제가 준비를 했는데 아하, 네, 이런 아쉽네요. 제가 그 신문 뉴스를 하나 준비를 했었는데요. 아쉽네요. 이런 실수를 하다니. 제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요. 네. 아이고, 정말 중요한 자료를 또, 어쨌든요. 이제 제가 다음 기회에 제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뭐라고 다시 대답을 해야 되느냐? 예, 아까 여기 처음에 여기 보면 한국의 경제 발전이 급격히 발전한 이유. 그러면 자,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북한과 한국 이제 비교를 했고요.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이 내용을 정리한 게요. 그래서 인재 양성, 그렇죠? 자연 자원, 기술 자본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풍부한 노동력을 이제 많이 길러내요. 그렇죠? 인재 양성, 그다음에 교육열. 뭐 공부를 해야 만약에 공부를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로 하는 게 돈을 많이 벌겠어요? 아니면
몸으로 하는 게 많이 벌겠어요. 그렇죠? 몸으로 하는 거는 정말 돈을 한계가 있죠. 하루에 일당 얼마. 근데 이제 머리로 하는 거는 정말 무한하게. 그렇죠? 머리를 써서 하는 일을 해야 여러분들도 그렇죠. 지금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머리를 써서 하는 일을 하는 건가? 아니면 몸을 열심히 땀나면서 하는 일을 하는 건가? 네, 그런 걸 이제 생각해 보시면 네, 이해가 빠르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교육열, 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를 써서 하는 사람이 예, 몸이 편해요. 근데 머리를 안 쓰면 몸이 피곤해요. 그렇죠? 좀 웃고 계신 분이 있네요. 아, 누가 내 얘기하나? 그렇죠. 머리를 써서 해야 몸이 편합니다. 네. 자, 그래서 그 문제가 나왔을 때 인재 양성의 결과 교육열과 노동력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그게 이제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하다. 자, 요 내용을 뭐 주어진 시간에 맞춰서 정리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또 더 추가로 설명할 게 빨리빨리 문화. 네, 빨리빨리를 더 보충 설명을 하면 빨리빨리에는 타이밍이라는 게 있다. 타이밍은 기회다. 어떤 일이든지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어? 그렇죠? 밥도 따뜻할 때 먹어야 다 식고 맛이 없어질 때 먹으면 안 되듯이 딱 그 일도 타이밍, 그 중요한 시기를 딱 찾아서 하는 게 빨리빨리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처리해내는 게 빨리빨리 문화의 그 핵심 내용이다. 중요 내용이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여러분 또 다음 시간에 네, 뵙도록 하고요. 제 강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네, 좋아요, 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